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린 변호사입니다. 벌써 12월하고도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우울하고 힘들고 그런 한 해였죠. 상상도 못했던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년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셨던 분들도 상황이 장기화돼 가면서 견뎌낼 여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네요. 모두들 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사업장이나 가정에 행사까지 겹치게 되면 그 스트레스에는 정말 감당하시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변호사가 드릴 수 있는 덕담은 우리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입니다. 내년에는 좋은 소식들로만 만나고 송사 해결로는 만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제가 사건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의뢰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첫 번째로 기록을 남겨랍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안타깝게 소송에서 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남길 때는 많이 아시겠지만 내용 증명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물론 매번 내용 증명을 보낼 수는 없겠고요. 하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한 내용을 고지를 하거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은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또는 카톡 등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양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다는 사실, 고지하였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기록으로 다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대화 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미리 녹음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는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의뢰인분들이 녹취록이라고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항상 보면 법적인 중요한 쟁점들은 빠져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머릿속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통화를 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경우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입출금 메모를 통해서 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기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론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수증을 받을 때는 날짜와 그 관련된 항목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기재해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장기간 반복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돼서 그 거래 내역을 정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둘째로 중개인을 두어랍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에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이 계약서 자체가 위조가 되어 있다거나 이 계약서의 내용이 원래와는 다르다거나 하는 여러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계약 체결 과정에서 만약에 중개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중개인의 존재 자체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증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증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비전TV에서 또 상세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계약 이행이 중요한 경우에는 약소금 공정증서까지 발행을 한다면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공증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계약은 사전에 계약서를 꼭 검토해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상에서 서칭을 하다 보면 표준 계약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작성했던 계약서들도 있습니다. 통상은 이런 계약서를 다운받으셔서 당사자 부분만 기재를 변경하고 날짜만 변경하셔서 계약 체결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표준거래계약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계약의 표준, 담겨야 될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표준계약서만으로는 개별 계약의 어떤 특수한 사정이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한다 하여도 양 당사자 간에 계약서의 초안을 작성을 해서 여러 차례 초안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상세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빠진 것은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각 계약별로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주의하시고 특약사항 작성하시는 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 위반의 조건, 그 위반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규정을 하시고 위약벌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계약의 중요도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계약이다 싶은 것은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국에는 비용과 에너지를 아끼는 길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도 다툼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한다 하여도 꼼꼼하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시기 권합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만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